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입니다. 지은이는 김혜남, 편인굿은 메이븐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1959년 서울생이고 고려대 의대를 졸업하고 국립정신병원 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12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했다. 정신분석 전문의로 두 아이의 엄마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그녀는 40살까지만 해도 내가 잘했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는 거지라고 생각했다. 집이고 병원이고 환자들이고 자신이 없으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2001년 43살에 몸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슨 병 진단을 받고 나서 병마와 싸우며 비로소 알게 되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을 다 잘해내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를 닥달하며 인생을 숙제처럼 살아오다 보니 정작 누려야 할 삶의 즐거움들을 너무 많이 놓쳐버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없는데도 세상이 너무나 멀쩡하게 잘 돌아간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너무 억울하고 세상이 원망스러워 아무것도 못한 채 한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아직 자신은 죽은 게 아니며 누워있는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다행히 병이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다. 그래서 일어났고 하루를 살았고 또 다음 날을 살았다. 대신에 해야만 하는 일보다 하고 싶지만 계속 미뤄둔 일을 먼저 하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신분석의 선구자인 프로이트가 말한 정상의 기준을 보면 약간의 히스테리, 약간의 편집증, 약간의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이다. 즉,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만 없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문제는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2001년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손발이 떨리고 근육이 뻣뻣해지고 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심지어 글씨를 쓰고 얼굴 표정을 짓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일하랴 아이 키우랴 힘든 일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너무 억울하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으며 내 인생이 끝났다고 절망했더랬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누워있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게다가 다행히 병이 초기 단계라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어났고 하루를 살았고 또 다음 날을 살았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2014년 초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 문을 닫을 때까지 진료와 강의를 하며 5권의 책을 썼고 엄마와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충실히 살아왔다. 무엇보다 건강관리에 힘쓴 덕에 아직 치매가 오지 않았고 사고력에도 문제가 없으며 우울증도 경미하다. 물론 몸 상태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지만 그 속도가 느린 편이어서 이 책도 쓸 수 있었다.
내가 파킨슨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은 대부분 참 안됐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어쩌다 한창일 나이에 몹쓸 걸려 이런 고생을 하는가 안타깝다는 얼굴이다. 그러나 나는 괜찮다. 병이 이미 내 건강의 많은 부분을 앗아갔고 앞으로 지적 능력까지 빼앗아갈지 모르지만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이니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해버리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 코앞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데 5분 넘게 걸린 적 있고 몸이 굳어버려 옆으로 돌아 눕는 것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24시간 내내 아픈 건 아니다. 고통과 고통 사이에는 반드시 덜 아픈 시간이 있고 약을 먹어서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있다. 나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할지 상상하며 고통을 견뎌낸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운동을 하고 친구와 수다를 떨고 산책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딸을 위해 떡볶이도 만들면서 내 일상을 즐긴다. 아마도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다면 인생을 너무 숙제처럼 해치우듯 살았다는 것이다. 의사로,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딸로 살면서 나는 늘 의무와 책임감에 치여 그 모든 역할을 잘 해내려 애썼다. 나 아니면 모든 것이 잘 안 돌아갈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왔고 그러다 보니 정작 누려야 할 삶의 즐거움들을 놓쳐버렸다. 아이를 키우는 기쁨도 환자를 돌보는 성취감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박탈하듯 살았던 것이다. 이제는 무엇이든 다 잘해내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방치해 두었던 나 자신을 챙기며 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컨디션이 좋은 날은 좋은 대로, 컨디션이 좋지 않는 날은 그런 대로 하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던 일을 하며 하루를 재밌게 보내려고 애쓴다. 가끔 고통이 심할 때는 지치기도 하지만 괜찮다. 아픈 나의 손을 꼭 잡아주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기 때문이다. 딱 한 발짝만 내디뎌 볼 것. 내 경험상 틀린 길은 없었다.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었고 길을 잘못 들었다 싶어도 나중에 보면 그 길에서 내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배움으로써 내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 때론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 때문에 화가 난 적도 있지만 분노의 힘이 나를 살게 한 적도 있다. 그러므로 가장 빠른 직선 코스로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만 버린다면 한 발짝을 떼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이유는 없다. 남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 봐야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다면 오히려 그게 더 슬픈 일이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말고 용기 내어 일단 한 발짝만 내디뎌 보라. 나는 화장실에 가기까지 5분이 걸렸지만 도착한 순간 해냈다는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다른 문이 열린다. 대학병원에 남지 못했을 때 나는 또다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차선으로 선택한 국립정신병원에서 레지던트 3년을 보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정신치료법으로 약물치료뿐 아니라 사이코드라마, 예술치료, 정신분석을 골고루 접하게 된 것이다. 대학병원에 남았다면 결코 해보지 못했을 소중한 경험들이었다. 그때만 해도
사이코 드라마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내가 사이코 드라마를 치료법으로 사용한 것이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레지던트들을 지도 감독하는 일을 하며 내가 더 많이 배웠다. 남에게 가르치는 수준이 되려면 끊임없이 연구 논문들과 각종 사례를 공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최선이 아닌 차선의 길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했고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 상담 시간에 친정부모와 시어머니 이야기부터 꺼내는 환자가 있었다. 양반 가문의 며느리로서 겪는 고생담은 기본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시어머니가 라는 말로 시작되었다. 그들에게 받은 상처와 숨막히는 일들을 토로하다 보면 어느새 상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했다. 당신의 인생인데 당신의 이야기가 없네요. 그들의 이야기밖에는요. 그 후 그녀는 진료 시간에 그들의 이야기를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대신 그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2년. 그녀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조그만 카페를 차렸다는 이야기였다. 물론 친정과 시댁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니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었다. 다만 바뀐 것은 그녀의 생각이었다. 그녀가 그들의 역사 대신 자신의 역사를 써나가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자신의 역사를 써나간다는 것. 그것은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해도 그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의미다. 친정 부모의 횡포와 시부모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애써 이해하고 노력하는 대신 적당히 거절하고 들어줄 건 들어주는 것이다. 그들에게 휘둘려 내 소중한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대신 카페를 운영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 투자하는 것이다. 어른으로 산다는 것. 건강한 어른은 떠날 수도 있고 혼자 남겨줄 수도 있어야 한다. 또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사랑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댈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어른은 자신이 사랑스럽고 가치 있으며 성실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자신은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이며 어떤 상황에 있든 늘 흔들리지 않을 자아 정체성이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자신을 무기력하고 나약한 사람이 아닌 자기 인생을 결정짓고 책임질 줄 아는 씩씩하고 능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건강한 어른은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 또한 있다는 사실을 안다. 잃어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고 좌절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며 불완전함 속에서 감사와 용서를 배운다.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도 즐겁게 사는 비결. 우리 주위에는 외모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매력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들이 분명 있다. 또 부족한 면도 있지만 탁월한 장점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생겼고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열등감이 너무 깊어 모든 것이 두렵다는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생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고 당신이 스스로를 실패자로 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시각 말고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것부터 결정하세요. 스스로를 한심하고 모자라고 허둥대는 결점투성이로 바라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착하고 남을 배려하고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바라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똑같은 나이인데도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면담을 하다 보면 환자가 좋아지고 있다는 최초의 사인은 얼굴에서부터 나타난다. 환자들이 예뻐지고 멋있어지는 것이다. 행복의 지름길. 행복은 오히려 드러냄으로 찾아온다.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는 것. 나에 대한 지나친 이상화를 포기하는 것. 세상은 이래야 하고 나는 이래야 한다는 규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와 세상을 똑바로 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지나친 이상화에서 벗어나야 나와 타인에 대해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으며 그래야 서로 감싸주며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말이다. 우리는 이 삶이란 고된강을 열심히 헤엄쳐 왔기에 충분히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나를 짓누르는 과거의 무게를 조금 덜어내고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조금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때론 버티는 것이 답이다. 정신치료 중에도 버팀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많은 환자들은 끝없이 치료자를 테스트하며 그네들의 분노나 절망을 치료자에게 투사한다. 이를 견뎌내는 것은 치료자에게 있어 매우 힘든 일이다. 자칫 치료자가 자신의 역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치료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치료자는 환자의 분노를 견디고 그로부터 살아남아야 한다. 일단은 살아남아야 환자를 도울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고 보면 어떤 것을 이루는 과정에는 견디고 버텨야 하는 시기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버티어 살아남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폄하할 수 없는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다. 그래서 정말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오느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느냐고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버티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버티다 보면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치지 말라고 말이다. 정말 때론 버티는 것 자체가 답일 때가 있다. 그리고 언젠가 좋은 날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나도 오늘 하루하루 잘 버텨내려고 한다. 그러면 내일 두 손자 녀석들이 달려와 할머니 하고 부를 테고 사위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딸의 얼굴을 오랜만에 보게 될 테니까 그거면 충분하다.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한계를 미리 설정해 두는 편이다. 이를테면 나는 친구 사이에 돈 거래를 하지 않는다.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받지 않을 생각으로 줄 수 있는 만큼 주어버린다. 혹시나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마음이 상해서 우정에 금이 가지 않을 정도의 돈을 주는 것이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자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하루하루를 재밌고 희망차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